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다우가 0.2, S&P 500이 0.51, 나스닥이 0.79가 올랐습니다. 빅테크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어요. 사실 저는 금요일에 스파이가 갭다운까지 해줘서 이렇게까지 상승을 해줄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의 하락은 너무 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여기에서 눌림을 주고 가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정 아니고 눌림이요. 근데 단 이틀 만에 21선 위로 올라서 주었는데요. 보통 21선 아래로 내리면 기술적 반등 주고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저렇게 21선에 몇 번 빠진 과거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21선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여튼 여기서 눌림을 좀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래에서 매수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빅테크주를 위주로요. 자신있게 매수하려고 대기할 수 있었던 건 전체 그림은 상승 추세고 나스닥이 신고점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에 제가 추천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페이팔, 스퀘어,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그냥 아직 큰 발산은 안 해주었지만 아직 괜찮고요. 페이팔, 스퀘어는 상승할 거라고 6월 15일에 영상에서 매수점 잡아드렸잖아요. 다음날 매수하실 분들은 개인의 판단으로 하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수나 매도를 강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선 페이팔은 멘탈 자리까지 왔었고요. 스퀘어는 매수 자리까지 왔었고요. 분할 매수 하시라고 몇 개를 알려드렸어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하고 계시겠죠. 제가 왜 페이팔과 스퀘어를 말씀드렸는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주식 쉽게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엔비디아가 올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엔비디아가 AMC나 GME 같은 종목으로 보지 않잖아요. 좋은 회사잖아요. 그리고 증시가 좋지 않으면 엔비디아도 저렇게까지 오르지 않겠죠. 하여튼 엔비디아가 이렇게 쉬지 않고 오르는데, 그리고 증시도 상승 추세를 해주었는데, 그럼 아직 발산 못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아직 고점에 가깝게 가지 못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제가 2달 전에도 해드렸습니다. 그때도 엔비디아가 발산을 해줘서 제가 페이팔 올라갈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영끌에서 매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 자주 해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가니까 엔비디아 따라가는 종목 꼭 생기겠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월의장 발언 외에는 뭐가 없었어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정책의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 중고차나 신차, 트럭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일시적이고 하락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단이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활용할 거다. 일자리로는 가을에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이다.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니라 논의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하고요. 그리고 정책 변화는 먼 이야기다 라고도 했고요. 연준에서는 계속 경제지표가 좋아질 때, 그리고 확인이 되면 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할 거다 라고 말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를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금리가 아니다 라는 말도 해줬어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테이퍼링 논의는 적당한데 시행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고요. 지표가 좋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주었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고용지표 개선이 될 때까지는 연준 정책이 바뀌면 안 된다 라고 했고요. 대체로 현재 정책을 유지해야 하고 금리는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다. 고용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인 듯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은 연준 의원들이 연설 남아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 증시가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젠 연준의 전체 분위기가 테이퍼링은 하긴 할 거고 금리는 아직 먼 이야기고, 그리고 지표를 예측하지 않고 여기서 지표는 고용지표겠죠. 하여튼 확인하고 움직이겠다 라고 하는 게 전부인 듯 해서 아직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 듯 합니다.
여기에서 잘 지켜봐야 하는 상황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을 하든 금리를 올리든 하는데 상황이 할 수 없이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파월 연설에서 제가 계속 고용지표 이야기만 머릿속에 맴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 명분이 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준에서 할 수 없이 올려야 한다는 말을 하진 않겠지만 고용지표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데, 고용지표는 안 좋은 상황에 인플레이션이 3%까지 도달하거나 지속된다면 파월이 이야기한 수단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여튼 할 수 없이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오는지도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요즘 유가 많이 오르잖아요. 보통은 70불 이상으로는 안 가게 조절을 하려는데 70불이 넘었어요. 유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지금 OXY 옵션을 매수를 했는데요. 유가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을 거란 말이 많이 돌아서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듯 하여 매수점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당연히 매수나 매도 강요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5일주도 반도체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분위기 타면 쭉쭉 가는데 가다가 잊혀지면 쭉쭉 내려옵니다. 하지만 유가는 상승세가 이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로 대응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장기 투자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29불 옵션 부근 매수, 29불 부근 멘탈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625불이 굉장히 큰 벽이죠. 그것만 뚫어서 올라 안착만 한다면 발산도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라서 줄지 알았는데 장 마지막 다 와서 내리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금 증시가 상승세를 탄 상황에서 테슬라가 600불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멘탈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파월이 다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세 조금 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테슬라가 빨리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